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강연사입니다. 그리고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강연사인데요. OBS 시스템으로 바꾸고 나서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고 강의할 때 필기하잖아요. 예, 필기하고 강의 음성하고 정말 일치한다. 그래서 어떤 행사님께서는 요즘 너무 잘 듣고 있다. 이전에는 말하고 글씨가 따로따로여서 너무나 좀 복잡했는데 지금은 목소리하고 필기하고 똑같이 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을 얻고 있고 조금 복잡합니다. OBS 시스템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그 윈도우 G를 눌러서 녹화하는 내용보다 조금 절차는 좀 거치긴 하지만 그래도 솔루션을 찾은 거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그 E7-4 논란도 많고 문제도 많은 E7-4 비자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7-4 관련해서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뭐 K포인트 274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12월 20 일까지 K포인트 274 35,000명 기준으로 아직은 많은 포트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K포인트 274가 진행되고 있지만 작년에 9월 25 일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1 년이 지난 이미 11월 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K포인트 274의 비자 변경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K포인트 274 비자를 받고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근무처를 인제 변경하는 경우 workplace를 change하는 경우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어 근무처 변경한 사람들의 E7-4 비자가 무더기로 지금 불허 불허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지금 제가 정보를 좀 입수를 하고 1345에도 전화를 해 보고 각방으로 노력을 해 보고 있지만 도대체 근무자 변경을 할 때 관할 출입국에서 뭐를 심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11,500명 됐고요. 네, 여러분들 큰 힘으로 제가 11월 달에 12,000명 될 수 있게끔 큰 힘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큰 힘을 얻어서 아주 좋은 강의를 계속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인제 많은 근로자들이 E7-4 비자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E7-4 비자로 변경을 했고 지금은 인제 K포인트 274는 지금 이제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 나중에 K포인트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좀 문제점이 좀 있다. 신청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요 부분들은 자 추후에 한번 공론화를 시키고 오늘은 K포인트 274에 관련돼서 이제 근무처 변경에 근무처를 인제 변경하는 경우에 어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K포인트 274는 원칙적으로 인제 2년 의무적으로 mandatorily working at a company가 돼요. 그래서 2 년의 의무 mandatorily 예 근무 the working at a current company가 돼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반드시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제 계약서도 2 년을 계약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E7-4 비자 근로자가 K포인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2 년이 끝나기 전에 회사를 나가려면 근무처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달 전에
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2023년 9 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025년 9 월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2년 근무 때문에. 근데 요거는 다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K포인트 274 비자로 변경할 때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E9 비자 근로자로 총 4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근무처를 인제 도중에 E74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중도 좀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도 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중도는 while working 일하고 있는 중에 퇴사 retirement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인데 근데 인제 실제적으로 모든 비자들이 다 그렇지만 스스로 이 회사가 싫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근로자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회사, 지금 E74 비자를 받은 회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퇴사. '아 내가 봤더니 이 회사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K포인트 274로 변경을 했는데 너무나 좀 일이 어렵다고 그래요. '아 일이 어려워서 나는 다른 회사로 갈래.' 하는 일이 어렵대요. 일이 어렵다. 모든 일은 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행정사 업무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거, 또 농축어업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인제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도 일 자체가 쉬운 게 없어요. "쉬우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나 다른 회사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근무처 변경은 안 된다. 요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하고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하고 요게 문제입니다. 자, 근로자의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잘못이 없다. 근무처를 변경하고 싶다.'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사회로 옮기는 게 일반적으로 인제 건강이 악화되었다. 안 좋아진 거예요. deteriorate라는 표현을 쓰는데 health가 굉장히 deteriorate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 좋아져요. 예를 들자면 얘입니다. 표면 처리라는 게 있어요, 표면 처리. 우리 기업 중에 표면 처리라고 있는데 금속이나 비금속에 실제로 도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냄새도 굉장히 강하고 특히 피부에 엄청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건강 악화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두 번째는 무엇일까?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회사의 잘못은 뭐냐? 이거는 회사의 잘못은 아니에요. 회사의 잘못은 아닌데 첫 번째로 어 여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휴업이나 폐업 요거는 근로자 잘못도 아니고 회사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회사 잘못은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취업이나 폐업할 수 있어요. 크로딩 컴퍼니 할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잘못은 뭐가 있냐? 임금을 월급을 안 줘요. 임금이 체불 딜레이 되는 거예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나도 한국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죠? 본국에도 돈을 보내줘서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월급을 안 줘요. "아 다음 달에 줄게." 또 안 줘. 그러니까 세 달에 한 번씩 주면서 한 달치 월급만 주는 경우도 좀 있고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할게요. 그 회사 잘못은 무엇이냐? 자 폭행 또는
혹 on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엄청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음 임금체불이 일반적이고 폭행, 폭언이 있고 또 회사 잘못이 뭐가 있을까요? 음 그 강압이라든가 억압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너 다른 회사 못 가. 너 가면은 바로 비자 캔슬해 버릴게."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뭐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우선은 어 이유를 먼저 검토를 하고 출입국에 대한 입장을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자, 건강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진단서를 발급을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고 진단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인제 확인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표면 처리하는데 피부 쪽에 트러블이 있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장 안에 이런 그 화학 용액들이 있는 데서 일하기가 어렵다는 진단서를 받았을 때 이거를 가지고 출입국에 회사 변경이 가능할까 신청이. 휴업 폐업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 근로자의 원천적인 잘못이 아니고 휴업이나 폐업인 경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휴업이나 폐업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회사 자체가 뭐 운영이 어려운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음 요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임금체불이 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임금체불 증명하는 거는 인제 통상적으로 3 개월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인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임금체불이 되는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월급을 안 준다. 그래서 조정 같은 경우에 진행이 안 되면 임금체불인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뭐 "언제 주겠다." 근데 그거를 내가 3 개월 동안 못 받고 있는데 "언제 주겠다."라고 해서 꼭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장 인제 그 부분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왜냐하면 회사를 옮기고 나서 이미 회사에서 3 개월 이상을 월급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이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출입국에 인제 근무처 변경을 하고 이후라도 노동청을 통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언, 폭행 요 부분들은 솔직히 증명이 쉽지가 않아요. 폭행 같은 경우는 진단서를 발급하면 되고 폭언 같은 경우는 녹음 같은 경우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폭언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폭언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폭언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면 이 폭언을 증명하는 거는 주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떤 그 증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할 건데 뭐 공장장님이 막 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그 친구들이 진술을 할 수 있을까?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녹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 녹음을 하되 본인의 소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경우는 솔직히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근무처 변경할 수 있는 네 부분들도 있다. 이제 강압하고 억압 같은 경우는 쪼끔 애매합니다. 강압하고 억압은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인제 그때 "너 열심히 일하니까." 하면서 1 년마다 상여금을 상당히 주고 만약에 회사에서 나가는 경우 그 상여금을 네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하는 그 업체도 좀 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증명하기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인제 되고 있는 거는 휴업이나 폐업이나 그다음에 경영 악화가 있어요. 경영 악화 이게 인제 비슷한데 경영 악화라는 상황이 된 다음에 휴업이나 폐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 악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회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인제 물건을 납품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인제 물건을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회사에서 이제 다른 회사로 인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전에 인제 이 물건을 만들려면 뭐 철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른 데서 사 오잖아요. 사 온 그 오리지널 매테리얼을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밀링, 연삭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제품을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납품을 이미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납품을 했는데 납품 받은 회사가 너무나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돈을 주지 않아요.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이 회사에서는 또 뭐 임금 체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 악화인 경우에 처음에 월급을 못 받으면 당연히 임금 체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이 어 사람들을 줄여요. 근데 한국인 근로자를 줄이면 E9 비자 근로자가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E9 비자 근로자나 E7-4 비자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퇴사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하게 되면 인제 이 경영 악화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요게 '회사에서 이 서류를 다 준비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은 아닌데 뭐 그동안에는 굉장히 물건을 많이 산 회사에서 물건을 산 금액을 주지 않아 가지고 임금 체불이 있으면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데, 임금 체불은 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돈이 잘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외국인 E9이나 E7-4 비자 근로자를 뭐죠? 어 회사 퇴사시키는 경우, 퇴사시키는 경우에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영 악화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다음에 출입국에 관련된 서류 지금 입장을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스스로 퇴사하는 건 안 된다.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회사의 잘못, 임금 체불이나 폭행, 폭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퇴사하는 거는 비자가 안 된다. 이 경우에 이적 동의서를 받아도 이적 동의서를 받아도 실제로 이 회사 K포인트 274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이해해요. 자, 그런데 인제 출입국 입장은 어떠느냐. 출입국. 이게가 진짜 저한테 연락이 왔던 케이스예요. 있는데 제가 인제 음 원양 온천역에 있는 천안 출입국 인제 을 갔다가 오면서 받은 전화인데, 이제 친구가 이 경영 악화라는 문제 때문에, 경영 악화라는 것 때문에 회사를 구했어요. 우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약을 근무처 변경할 때 근무처 변경을 하면 첫 번째로 이 사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유가 처음에 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게 첫 번째가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예약을 해야 돼요. 출입국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게 되면 서울, 인천, 그다음에 수원 내 있는 출입국은 저희가 예약 없이 창구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약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예약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갈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인제 지방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1 개월 전에 1 개월 전에 우선은 예약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자, 예약을 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회사를 구해야 돼요. 회사를 구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 신청,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신청을 하는 거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 나중에 회사가 자, 천안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회사가 수원이라고 그러더라도 신청은 수원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어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4 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청. 자, 신청을 할 때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입국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얘기가 됐어요. "왜?"라고 물어봤더니 자,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A라는 회사고, 자, 새로운 회사가 B라는 회사인데, A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근무처 변경을 할 때 K포인트 274입니다. 274가 아니에요. 신청을 할 때 B라는 회사의 조건을 보더라. 어떤 조건이냐? 한국인이 3명. 근데 이 요건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한국인이 3명이어야 되고 E9 비자가 1명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때 전화했던 친구는 출입국에 신청을 했더니 한국인 3명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E9 비자는 1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얘기를 했대요. 와, 이게 근데 또 다른 데는 아니 E9도 필요 없고 그냥 이게 되면 그냥 근무처 변경이 된다. 근무처 변경이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들은 본인 스스로 한다고 해도 진짜 지금 불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근무처 변경인데 이건 휴업폐업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명확해요. 폭행이라든가. 요런 경우는 노동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휴업폐업 같은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옮길 그 회사의 조건에 관련돼서 어떤 자료가 없어요. 1345 연락을 했더니 없어요. 그냥 이전에 52점, 72점 했던 274 있잖아요. K포인트 274 하기 전에 요건으로 271 비자가 1명 이상일 것, 쿼터가 맞을 것, 이런 거 있어요. 쿼터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E9 비자 1명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쿼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K포인트 274에 관련돼서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관련돼서는 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인제 출입국에서는 최근에 경영 악화로 이 친구가 옮기려고 했더니 한국인 3명, 옮기려고 하는 회사에 한국인 3명과 E9 비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규정일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어디서 이걸 확인해야 될지. 음. 또 '이런 지침이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경영 악화면 사장님하고 직접 갔대요, 이 친구는. "아, 우리 회사에서 이 친구를 더 이상 고용하기가 힘들다. 너무나 어렵고 수긍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친구 다른 회사 오래 일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사장님하고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사 가려고 하는 회사에는 한국인 3 명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관련해서 K포인트 질서 받은 근로자가 요런 거는 이해가요. 그러면 출입국에 어떤 지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지침 자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1345도 모르고 뭐 출입국에도 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쪼금 인제 뭐 E9 비자 근로자가 옮길 회사에 필요하다. 아니면은 원래대로 하게 되면 한국인은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274 K포인트는 회사에서 1명은 가능하고 다만 E9 비자 근로자가 1명은 있어야 된다. 요거는 좀 이해가지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지침의 명확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부 커뮤니티에 이미 얘기했지만 274 비자 이제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한 사람들 전부 다 불어대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에 불법 취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한국에서 이미 뭐 5년 이상 10년 가까이를 체류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너 비자 연장 안 해 줄게." 한다고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쪼끔 명확하게 해 줘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면 2 번이야 하고 3 번인 경우에는 회사를 구하면 변경 신청할 수 있게끔, 근무처 변경할 수 있게끔 좀 뭐 완화된 규정으로 뭔가를 좀 나와야 되고, 그게 일률적으로 출입국에서 공통적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데 좀 어렵긴 하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하고 근무처 변경에 회사를 구한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할 때 정말로 전문가하고 같이 하는 거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K포인트 274에 관련돼서 제가 충분히 좀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사유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자 인 코리아 정인탁 형사사무소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볼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여러분들 혼자 가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K포인트 274의 근무처 변경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근무처 변경 잘못해서 E7-4 비자가 만료가 되고 이런 부분들 불허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커뮤니티에 글들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전문가가 필요할 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E7-4 비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F299도 되는 거고 또 이제 더 이상 E9으로도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근무처 변경할 때 정말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저희하고 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11,500명, 11,500명이 됐고요. 정말 12,000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11월 달에 지금 이미 지났었잖아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고 계시긴 하시는데 제가 뭐 바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구독자 수로 저는 힘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좀 주시고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올해 12월 달에 이제 확정은 됐고 이제 올해도 24강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4강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아직 날짜는 제가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12월 중에 총 4일에 걸쳐서 총 24강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더불어서 올해는 좀 교재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거고 변경도 좀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 해서 여러분들하고 행정사 지금 현업에서 행정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번에 행정사 또 12월 초에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행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들으시면 행사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1월 이후에 제가 이제 중대하게 이제 교육에 관련돼서 조금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일정이 잡히면 명확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 어 가면 갈수록 출입국에 관련된 비자 종류는 많아지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게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전문가, 행정사, 장인닷컴 비자인 코리아의 전문가의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전화 주세요. 예, 해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길었지만 어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나 추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영하로 되어 있는 그 강원도도 있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해야 여러분들 한국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궁금한 사항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